네,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할 얘기는 멤브레인 포텐셜입니다. 아까 조금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건 막의 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세포 안은 마이너스 차지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세포 밖은 플러스 차지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자체에는 양과 사이에 높낮이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한 다른 차지가 안쪽과 바깥쪽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생겨나는 이유는 멤브레인의 퍼메어빌리티, 특정 이온에 대한 투과성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요 소듐 포타슘 펌프가 계속적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칼슘하고 소듐 포타슘 펌프가 프라이머리 액션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했고요. 소듐은 바깥으로, 포타슘은 세포 안으로 계속해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포 안쪽은 네가티브, 음전하를 가지게 되어 있죠. 이 안쪽과 바깥쪽의 차지, 전하가 다르게 존재하게 되고요. 그거를 포텐셜 디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포텐셜이라고 하면 어떤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전기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이 서로 다른 차지가 있다는 것은 서로 어떠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이죠. 그래서 그러한 막, 전, 위, 막의 경계로 한 높낮이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포텐셜 디퍼런스가 안쪽, inside of the cell is negative고요. outside에 비교해서. 그리고 이 outside는 포지티브 차지를 띠게 되는 거죠. 뭐 여기서 픽스드 어니온, 픽스드 캐션. 그렇게 해서 안쪽과 바깥쪽이 유지가 되도록 막전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양이온이 바깥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음이온들은 안쪽에 자리하기 때문에 양이온들은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어떤 어트랙션 하는 그러한 힘들이 자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어려운 얘기 했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세포 안은 전하, 세포 밖은 양전하. 오케이. 이러한 음전하와 양전하를 조절해주는 힘이 바로 이온입니다. 이온들이 어떠한 이온들로 안과 밖이 계속해서 채워지고 그것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가 되는데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은 이제 포타슘입니다. K, 칼륨이라고도 하는데요. 포타슘 같은 경우는 인더 셀이에요. 셀의 안쪽에 굉장히 높은 농도로 모여들게 됩니다. 이유는 소듐 포타슘 펌프가 액티브하게 포타슘을 세포 안으로 끌어들이고요. 그리고 이 멤브레인, 세포막 자체가 포타슘에 대해서는 very permeable이에요. 높은 투과성을 갖고 있어서 세포 밖에서 안으로 투과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네가티브 어니온 인사이드 셀이죠. 안쪽에는 네가티브로 계속해서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양이온인 포타슘은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멤브레인은 막은 포타슘에 대해서는 투과성을 갖고 있지만 같은 양이온인 소듐, NA에 대해서는 투과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타슘만 계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되는 거죠. Limited by strong concentration gradient가 어느 정도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쪽에 포타슘이 어느 정도 농도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요. 바깥쪽에 소듐이 어느 정도 농도까지 정해져 있는 농도까지 계속해서 농도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타슘은 세포 안으로 계속 들여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를 살펴보면요. 여기 있듯이 포타슘 컨센트레이션 인사이드 안쪽은 150 밀리 EQ per 리터예요. EQ는 이퀄리브리움 평형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150이 될 때까지 포타슘이 들어오고요. 바깥쪽은 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농도의 편차를 만들어내게 되죠. 이 농도에 도달할 때까지 포타슘은 세포 안으로 계속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포타슘의 막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까 150이 안쪽이고 5가 바깥쪽이라고 그랬어요. 그 상태가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이에요. 평형전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안쪽과 바깥쪽이 각각 완벽한 농도 구별을 이루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all the potassium inside the cell, the negative molecule inside and all of the sodium outside. 네거티브 차지는 안쪽에 있고 소듐이 바깥쪽에 이제 존재하게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 안쪽은 더욱더 마이너스 띄게 되는 거고요. 어디랑 비교했을 때? 바깥쪽이랑 비교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이너스 플러스는 서로 간에 비교했을 때에 바깥쪽과 비교해서 안쪽이 음전화를 띠는 거고요. 바깥쪽은 안쪽과 비교했을 때 양전화를 띠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포텐셜의 다른 점은 볼테이지, 볼트 가지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멤브레인은 포타슘에 대해서 아까 계속 투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고요. 이 포타슘은 농도의 구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안으로 투과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의 차이는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포타슘의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포타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쪽이 150, 바깥쪽이 5예요. 결국에는 이 포타슘 평형이라는 거는 포타슘 이퀄리브리움은 포타슘만 봤을 때 electrical attraction would pull potassium into the cell이에요. 왜? 안쪽이 음이온을 띄고 있기 때문에 계속 들어온다. 언제까지? reach a point where the concentration gradient drawing potassium out이에요. 결국에는 평형에 이르러서 더 이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으로 빠져나간 때가 생길 때까지 계속 들어온다는 거죠. 그 상태, 더 이상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 Potassium would reach an equilibrium with more potassium inside than outside. 당연히 안쪽으로 충분히 채워졌으니까 안쪽이 더 높을 거고요. 노멀 셀, 일반적인 세포에서는 아까 150ml EQ per 리터라고 얘기했어요. ml. 그리고 5ml EQ per 리터라고 얘기했고요. 여기. 그것을 동일하게 뭘로 바꾸면요? 볼테이지로 바꾸면은 밀리몰 K. 5mmol K. outside, inside. 똑같죠? 그거를 포타슘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농도로 포타슘이 안쪽과 바깥쪽이 존재할 때 전극을 딱 꽂아서 안쪽과 바깥쪽에 플러스는 바깥쪽이고요. 안쪽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두 개를 서로 빼면 전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겠죠. The resulting potential difference예요. 결국에는 서로 다른 포텐셜을 볼테이지로 표현을 하면은 그 EK라고 표현하고 이퀄리브리움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이너스 90mV가 특정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90mV라는 거 inside has a voltage 90mV lower than the outside. 결국에는 마이너스 90mV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 뭐 플러스 110V 우리가 전기 쓰는 거 220V 이런 개념이 아니고 안쪽과 바깥쪽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0mV는 바깥쪽보다 90mV가 낮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This is the voltage needed to maintain. 요 90mV, 마이너스 90mV가 포타슘 이퀄리브리움이고요. 이 상태에서의 포타슘의 농도는 inside 150mmol, outside 5mmol이 되는 거죠. 오케이? 안쪽과 바깥쪽의 포타슘의 농도가
다르고요. 그때의 안쪽과 바깥쪽의 볼트의 차이를 포타슘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타슘은 멤브레인은 포타슘에 대해서 굉장히 투과성이 높아요. 퍼미어블 하고요. 안쪽은 음이온을 띠기 때문에 양이온인 포타슘은 멤브레인 안으로 계속해서 많이 투과돼서 들어갑니다. 그 대신 디퓨전 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요 이퀄리브리움 평형은 언제까지 150mm몰, 5mm몰의 그레디언트 9배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그때의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의 발생과 볼트의 차이를 각각 전극을 찔러서 측정을 해보면 마이너스 90mV가 나온다는 거죠. 안쪽이 바깥쪽보다 90mV가 더 낮은 상태다. 이거를 무엇이라고 한다? 포타슘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음에는 포타슘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소듐이 나오겠죠. 소듐 이퀄리브리움 똑같아요. 소듐은 어디에 많겠어요? 인사이드는 포타슘, 아웃사이드는 소듐이죠. 그러면 소듐의 평형점이 바로 소듐 이퀄리브리움이고요. 소듐은 굉장히 중요한 이온이죠. 멤브레인 포텐셜을 발생시키는 데 있어서 안쪽 주위는 포타슘, 바깥쪽 주위는 소듐이 됩니다. 그러면 소듐은 바깥쪽에 많이 존재할 거예요. 인사이드에는 12mM, 바깥쪽에는 145mM. 포타슘하고 완전 반대 상태죠. 그러면은 요 농도, 소듐이 바깥쪽에 145, 안쪽에 120, 안쪽에 12mM 상태가 되면 소듐 이퀄리브리움, 소듐 평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소듐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농도예요. 오케이? To keep so much sodium out, the inside would have to be positive to refer the sodium 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은 포지티브고요. 안쪽은 마이너스를 계속 유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안쪽에 있는 포지티브를 바깥쪽으로 빼내게 되는 그런 상태로 갈 거고요. 그래서 이 소듐의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은 안쪽보다 바깥쪽이 더 높은 볼트를 띄고 있겠죠. 그 볼트가 플러스 66mV라는 겁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is less permeable to sodium이에요. 그럼 소듐은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바깥으로 계속 내보내지는데, 그러니까 바깥쪽 농도가 당연히 높을 거고요. So the actual membrane potential is closer to that of more permeable to 포타슘이에요. 포타슘은 멤브레인에 permeable 하다고 그랬으니까 포타슘이 더 멤브레인 포텐셜에 좌지우지하는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concentration, 이온의 concentration에 따른 각각의 표시예요. 인트라셀룰라 안쪽에 그리고 익스트라셀룰라 바깥쪽에 이온돌의 농도를 보시면요. 우선 대표적으로 포타슘은 150 안쪽, 바깥쪽에 5. 소듐은 바깥쪽에 145, 안쪽에 12. 클로라이드예요. 클로라이드는 바깥쪽에 125, 안쪽에 9. 칼슘은 바깥쪽에 2.5, 안쪽에 0.0001. 딱 보시면은 포타슘 빼고는 대부분이 다 바깥쪽이 높은 농도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오케이? 이 농도 구배가 계속 유지가 되도록 세포는 이온들을 보내고 내보내고 들여온다는 얘기예요. 소듐 포타슘 펌프도 액티브 펌프예요. 에너지를 사용해서 소듐은 3개 내보낼 때 포타슘은 2개 안으로 들여오게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안쪽을 계속 마이너스 이온, 바깥쪽을 포지티브 이온 상태로 유지하기, 양전하와 음전하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막에 나타나는 전위를 막전위,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널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넬스트 이퀘이션 또는 널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안쪽과 바깥쪽의 포텐셜을 농도로 계산해내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런 거 뭐 직접적으로 계산을 해보라고 시키지는 않을게요. 뭐 네른스트 이퀘이션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아까 인사이드 셀과 아웃사이드 셀의 농도를 알고 있었어요. 이퀄리브리움 포텐셜 밀리볼트를 이제 구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를 알고 있죠. 이온의. 그러면 안쪽 농도, 바깥쪽 농도를 요거 값으로 나눠주고 베일런스 오브 이온이에요. 바깥쪽에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전하를 말하는 거죠. 소듐이나 포타슘 같은 경우는 다 1이죠. 최외곽 전자. 1이에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볼트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얼마가 나왔어요? 소듐과 포타슘의 각각의 150분의 5 로그의 1분의 61은 마이너스 90mV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소듐은 66mV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쪽에 66V가 더 높다라는 거고요. 바깥쪽과 비교했을 때 안쪽이 90V가 더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90mV는 포타슘 이퀄리브리움 EP 원래 K라고 그러죠. 그리고 ENA 소듐 이퀄리브리움 플러스 66mV를 나타내게 됩니다. 지금은 단순히 뭐 농도 이온의 농도 그 농도의 구배에 따른 볼트를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는 이 안쪽에 마이너스 바깥쪽에 플러스가 신경세포의 얘기가 되면은 신경 전달이나 근육의 수축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이런 이온들의 농도 구배를 이용해서 차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 차지를 멤브레인, 막의 안쪽과 바깥쪽을 다르게 하기 때문에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 나오는데요. 멤브레인이 자극을 안 받았을 경우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자극이 없으면은 휴지기 상태죠. 그때의 멤브레인의 포텐셜을 레스팅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멤브레인 포텐셜 of a cell not producing any impulse예요. 어떠한 전달이나 충격을 만들어내지 않는 휴지기 상태죠. 이런 상태, ratio of concentration of each ion on either side of membrane, 각각 농도가 평형점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specific permeability to each ion, 각각의 이온에 대해서 어느 정도 퍼미어블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을 때, 요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자극도 없으니까 더 이상 막의 전이의 발생도 이퀄리브리움 포텐셜을 유지를 하는 거죠. 소듐 또는 포타슘, 칼슘, 클로라이드, contribute to resting potential. 아까 보여줬던 그 각각의 농도를 그레디언트를 유지를 하면은 포텐셜이 유지가 되는 거고요. 어떠한 신호 전달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membrane potential of a cell not producing any impulse 신경 전달이나 어떤 전달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고요. 뭐 이러한 것 중에 하나의 이유가 여기 most permeable to 포타슘이라고 돼 있어요. It has the greatest influence라고 돼 있는데 포타슘은 멤브레인을 계속 투과해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죠. 소듐은 계속 내보내줘요. 근데 세포 안으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높은 그레디언트를 유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오케이? 특히 누구에 의해서? 소듐은 내보내지면 들어오지 못해요. 걔는 밖에만 존재해요. 근데 포타슘은 안으로 양이온이니까 음이온 쪽에 안쪽으로 끌려서 들어오는 자동적으로 끌려 들어오는 양도 있고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어느 정도의 양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오고가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포타슘의 permeability 자체 때문에 이 resting potential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A change in the permeability of the membrane for any ion will change the resting potential이요. 결국에는 포타슘은 일정하게 멤브레인에 대한 투과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포타슘의 멤브레인 퍼미어빌리티로 resting potential이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다른 이온들의 막 투과성이 변하면 레스팅 포텐셜도 바뀐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의 각각의 이온들의 농도가 바뀌게 되면 레스팅 포텐셜도 바뀌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통해서 뉴런이 신경 전달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죠. 결국엔 뉴런이 신경 전달을 하는 거는 요 막전이를 이용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레스팅 포텐셜은 항상 바깥쪽은 플러스, 안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안쪽과 바깥쪽이 뭘 띄고 있는 거예요? 극성을 갖고 있는 거죠. 폴라라이즈, 분극이 돼 있죠. 그 상태로 레스팅 포텐셜이 존재를 하고요. 휴지기 전이 누가 빵꾸를 내든지 탁 쳐서 자극을 주면은 플러스 전하가 안쪽으로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디폴라라이즈, 극성이 깨지죠. 탈분극. 그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극성을 이용해서 신경은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레스팅 포텐셜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 몸의 안쪽과 바깥쪽에 존재하는 볼테이지예요. 레스팅 포텐셜은 여기 있듯이 65에서 마이너스 85mV가 이제 세포 안에 유지가 된다는 거고요. 뉴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70. close to potassium equilibrium potential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마이너스 90에 근접해 있는 상태예요. 포타슘이 마이너스 90mV가 될 때까지 세포 안으로 계속 채워지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채워지고 일부는 또 새 나가는 거죠. 그래서 포타슘이 제일 중요한 이온이라고 얘기했고요. 멤브레인의 투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휴지기 전이는 이 포타슘의 이퀄리브리움, 평형점에 하려고 하는 볼티지까지 계속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태는 휴직이에요.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85. 신경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70. 내부에 마이너스 차지가 될 때까지. 뉴런이 펄스, 신경 전달을 하게 될 때, 요 소듐에 대해서 멤브레인이 퍼미어블 해져요. 소듐이 멤브레인을 바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듐이 들어올 수 있는 채널, 통로가 열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소듐이 세포 안으로 들어온다 라는 말은 양이온이 들어오니까요. 더 많이 안쪽과 바깥쪽에 극성이 줄어드는 거죠. 극성이 깨지는 거예요. 볼트가 올라가겠죠. 이 차이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driving the membrane potential closer to the equilibrium potential for sodium이죠. 소듐의 평형 전이까지 계속 분극이 사라지는 거죠. 탈분극. 소듐 평형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세포 안과 바깥쪽의 극성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또 돌아가려는 성질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소듐은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포타슘은 안으로 계속 들어가지만 바깥쪽으로 일부만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포타슘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멤브레인에 대한 투과성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 이 상태로 마이너스 65에서 마이너스 85mV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휴지기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가만히 있을 때 어떠한 임펄스, 신경 전달이나 충격을 전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신경 세포는 마이너스 70mV라고 얘기했고요. 오케이. 그러면은 소듐 포타슘 펌프의 기능이에요. 롤인데 아까 나왔듯이 소듐 포타슘 펌프는 액티브 펌프예요. 액티브 트랜스포터 프라이머리 것도. 그래서 요 카운터 포타슘 리킹 아웃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계속해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포타슘이 있기 때문에 그 포타슘들을 트랜스포터가 2개 안으로 들여오고
3개의 소듐이 밖에 나갈 때 2개씩 계속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듐과 포타슘의 농도 구배로 볼테이지의 디퍼런스 차이를 유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멤브레인 포텐셜, 막전. Keep both the resting potential and the concentration difference stable. 일정 수준의 농도로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되는 상태, 볼트도 계속 유지를 하게 되는 상태를 resting potential, 휴지기 전위라고 얘기하고요. 일렉트로제닉 이펙트, 전기의 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전체적으로 도식화해서 살펴보면요. 요 표 하나만 제대로, 요 그림 하나만 이해하셔도 여러분 멤브레인 포텐셜 마스터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포타슘은 멤브레인에 대해서, 막에 대해서 퍼미어블 합니다. 소듐은 less permeable, 투과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세포 안쪽은 fixed onion, 음전하를 계속 띄게 되고요. 이 두 개의 이온의 멤브레인에 대한 투과성이 다르기 때문에 포타슘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양이온이니까 음이온에 끌려서 소듐은 바깥쪽에 머물게 되죠. 그쵸? 그래서 포타슘은 안쪽에서 높은 농도를 띠게 되고요. 소듐은 아웃사이드에서 높은 농도를 띠게 됩니다. 그거에 한몫 더 해주는 요인이 소듐 포타슘 펌프예요. 소듐은 3개가 바깥으로 나갈 때 포타슘은 2개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쵸? 그러면 uneven, 같지 않은 농도, 이온의 농도 구배가 생기고요. 무엇을 경계로? across the plasma membrane, 막을 사이에 두고 안쪽은 바깥쪽보다 마이너스 90V가 더 낮은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가 K, EQ 또는 EK, 포타슘 이퀄리브리움이라고 얘기하고요. 포타슘 평형일 때의 볼트, 전이라고 얘기하고요. ENA, 소듐 이퀄리브리움일 때의 안쪽과 바깥쪽의 볼트의 차이는 바깥쪽이 66V 높은 거죠. 바깥쪽은 양, 안쪽은 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건 안쪽과 바깥쪽의 상대적인 볼트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상태에 도달할수록 막전이는 쉬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임펄스, 충격도 만들어내지 않는, 신경 전달도 만들어내지 않는 상황. 쉬고 있는 상황, resting membrane potentia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RMP, resting membrane potential, 마이너스 70V. 일반적으로 65에서, 마이너스 65에서 85 사이. 딱 집어서 그냥 신경이 70mV 정도다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듐과 포타슘에 의한 멤브레인, 막을 사이에 두고 발생하는 농도의 구배에 의한 전위의 생성을 막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오케이? 막전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잠깐 끊었다가 마지막 부분 셀 시그널링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전이 꼭 한번 살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기억하셨다가 질문 주시고요.